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번 ATC 22년도에 발표된 FPGA NIC, FPGA Based Versatile 100 Gigabit Smart NIC for GPUs라는 논문이고 FPGA 기반의 스마트 NIC에 관한 논문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GPU가 점점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연산들이 GPU가 많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용하는 연산들이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GPU가 CPU의 워커로의 역할을 했지만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GPU 중심의 스마트 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렇다면 왜 FPGA 기반의 스마트 닉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스마트 닉의 경우에는 암코어 기반과 에이즈 기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암코어 기반 스마트 닉은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암코어 기반 스마트 닉은 암코어에 달려있는 메모리의 밴드위스가 현재 28기가/s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G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밴드위스를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100G 이더넷을 이제 양방향으로 쓸 경우 25GB/s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성능이 더 향상될 경우에는 이제 성능의 병목이 암코어에서 메모리 밴드위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기반의 스마트 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긴 주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디벨롭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닉에 관련한 백그라운드인데요. 스마트 닉은 크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패킷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프로그래머블한 FPGA 특성을 활용해서 세 가지 스마트 닉 모델 모두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다이렉트 모드의 경우에는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따로 스마트 닉에서 어떤 연산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패킷이 이제 NIC 코어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온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 코어를 모든 트래픽이 다 통과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모두 NIC 코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펑션이나 오퍼레이션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코어를 모두 다 지나기 때문에 이 트래픽에 따른 오버헤드가 존재할 수 있고, 오프 패스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닉 스위치를 두어서 어떤 특정 패킷에 대해서만 NIC 코어를 거치고 연산이나 펑션이 특정 패킷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네, FPGA 닉은 GPU 중심 그리고 FPGA 기반의 스마트 닉입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 이 멘트인데요. 일단 GPU 중심의 FPGA 기반 스마트 닉이 처음 자기네들이 이제 설계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5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이제 그래프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목표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표는 이 컨트롤 플레인 오프로드. 이 말은 이제 기존에는 CPU의 개입 없이는 GPU가 FPGA 아니면 이제 FPGA 닉에 컨트롤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CPU의 개입 없이 GPU가 직접 컨트롤 플레인을 이제 조작해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GPU의 가상 주소를 사용을 해서 CPU의 개입 없이 P2P로 직접 GPU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 세 번째 목표는
트랜스포트 오프로딩인데 이 부분은 이제 로우 레이턴시와 하이 스루프 성능을 위해서 네트워크 스택 전체가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엑셀러레이터가 데이터의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오프로딩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높은 것, 즉 시스템 프로그래머에게 이제 C나 C++ 언어 기반으로 쉽게 하드웨어가 프로그래밍 가능해야 하는 것. 이 다섯 가지 목표를 갖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뭐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모두가 지원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앞서 말씀드린 꼴을 위해서 이제 챌린지들이 총 네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제 GPU의 가상주수에 FPGA가 직접 접근을 할 거냐. 두 번째는 이 GPU 간에 릴라이블하게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하이 레벨 언어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스마트 닉 모델에 대해서 모두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FPGA 닉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른쪽 하단 부분이 FPGA 닉이고요. PCI 슬롯에 장착되는 이 FPGA가 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GPU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 환경을 구조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FPGA 닉과 GPU는 P2P로 데이터 교환을 하고 연산을 처리하고 FPGA는 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택 그리고 ONC, 온닉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이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이 FPGA 닉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FPGA의 하드웨어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GPU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는 GPU 커뮤니케이션 스택인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오프로딩해서 성능을 향상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로딩을 담당을 하는 ONC, 온닉 컴퓨팅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의 연산을 FPGA로 오프로딩하여서 닉 안에서 연산을 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담당을 하는 하드웨어 트랜스포트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레이어인데요. 이 각 레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GPU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는 GPU 커뮤니케이션 스택이고요. 이 부분은 GPU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FPGA가 GPU의 가상 주소를 활용을 하여서 P2P로 GPU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이 가상 주소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은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또 GPU에서 데이터 이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이제 NVMe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 도어벨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FPGA의 메모리에 도어벨을 할당을 하고 GPU 디바이스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CPU의 개입 없이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GPU가 이 데이터의 이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컨트롤 플레인이 기존에는 CPU가 이 닉이라는 부분이 지금 FPGA 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닉과 GPU의 그 데이터 교환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 GPU가 주도적으로 FPGA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어벨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GPU가 직접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GPU 드라이버, FPGA 드라이버, 그리고 유저 코드가 서로 인터랙션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궁금하시면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플레인을 FPGA로 옮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FPGA에서 GPU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해서 다이렉트하게 가상주소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GPU 트랜슬레이션 로커사이드 버퍼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FPGA가 GPU의 가상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TLB인데 이 GPU의 페이지 사이즈는 64KB 보통 이제 32GB GPU는 512K개의 엔트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512K개의 엔트리는 너무 엔트리의 개수가 많아서 FPGA가 메모리에는 들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FPGA 하드웨어에 들고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GPU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4KB 페이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2MB의 단위로 가상 주소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와 분리 주소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가 2MB로 일치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TLB를 메인 TLB와 컴플리멘터리 TLB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요. 메인 TLB 같은 경우에는 2MB 페이지를 위한 트랜슬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플리멘터리 TLB가 이 2MB 페이지 안에서 물리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그 내부 엔트리를 저장을 하는 용도로 이 두 가지 TLB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TLB의 엔트리 개수를 512K개에서 18K로 낮추었고 GPU의 이제 메모리가 물리적인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성능상 저하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요. 이 부분은 안정적이고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하이 스루풋을 제공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스택이고요. 이 부분은 뭐 GPU가 네트워크 스택에게 다이렉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하지만 이 FPGA 기반 백지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이미 오픈소스 기반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논문에서 구현을 할 때는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GPU가 네트워크 스택에게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정도를 추정을 해서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FPGA 닉 하드웨어 트랜스포트 하는 부분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 리컴퓨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 레벨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고 이제 HLS라고 이제 뭐 베리로그나 이런 로우 레벨 언어가 아닌 C나 C++ 같은 언어로 저희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쉽게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모델을 모두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동작이 되는데 다이렉트 모드, 온 패스 그리고 오프 패스 이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것도 이 논문에서 이제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온리 컴퓨팅에서 해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에 이 GPU 커뮤니케이션 스택과 이 하드웨어 트랜스포트 스택 간에 서로 다이렉트하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오프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리 컴퓨팅 부분에서 특정 패킷만 다룰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온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리 컴퓨팅 부분이 이 GPU 커뮤니케이션 스택과 하드웨어 트랜스포트 이 스택 사이에서 전부 다 이동하는 패킷을 전부 다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구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스택으로 나누어서 본인들이 구현을 한 이유가 이 모델 세 개를 적절하게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FPGA 닉은 자일링스 U280, U50 카드에 구현이 되었고요. GPU는 RTX 8000, A100을 사용을 하였고 네트워크는 100G, 그리고 총 8개 노드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는 FPGA 닉과 GPU 여러 개가 하나의 서버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GPU가 모든 서버에서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고 한 서버에는 2개 정도 있고 한 서버에는 하나 정도 있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레이턴시하고 스루풋 측정을 한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GPU하고 FPGA, GPU하고 CPU, 그리고 FPGA하고 GPU의 레이턴시 차이를 측정을 하기 위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첫 번째 레이턴시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X축이 의미하는 건 X 언더바 Y는 디바이스 X가 디바이스 Y로부터 리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R8K 같은 경우에는 RTX 8000 GPU 카드를 의미합니다. GPU하고 FPGA가 레이턴시가 다른 디바이스 간보다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레이턴시를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GPU와 FPGA 레이턴시가 GPU와 CPU 레이턴시, 그리고 CPU와 FPGA 레이턴시보다 작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GPU와 FPGA를 바로 이제 P2P로 데이터를 이동을 하면 이제 GPU, CPU, 그리고 CPU, FPGA, 기존에는 이 CPU가 관장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거쳐야 하는 레이턴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이턴시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루풋 그래프입니다. 이 스루풋 그래프는 4GB의 데이터를 이 X축에 해당하는 사이즈로 나누어서 DMA한 결과입니다. GPU 메모리와 CPU 메모리에서 DMA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FPGA, RD, 리드, 라이트, 그리고 이제 A100, CPU 이런 결과인데 CPU하고 FPGA 메모리로 리드나 라이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픽 카드와 FPGA 간의 스루풋이 PCI 밴드위스를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밴드위스 스루풋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이렉트 모드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GPU 센트릭 네트워킹으로 GPU, PCI, 그리고 FPGA, 네트워크, FPGA, PCI, GPU 순으로 이제 패킷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GPU 센트릭 네트워킹을 살펴볼 수 있는데 GPU에서 FPGA를 보내면 FPGA에서 GPU 커널에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른 FPGA 닉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밑에 있는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면 컨트롤 플레인이 오프로딩 된 것,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이 오프로딩 되지 않은 것의 성능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은 컨트롤 플레인 오프로딩이라는 게 GPU에서 직접 DMA를 하는 것에 대한 성능 결과인데요. 컨트롤 플레인이 CPU에 있을 경우에 비해서 GPU에서 직접 DMA를 할 때 스루풋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이동량이 적을 때는 컨트롤 플레인 오프로딩이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이 이유는 커널 스택 오버헤드가 적고 그리고 커널 스택 오버헤드와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데이터 이동량이 적을 때는 많기 때문에 이런 성능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 스마트닉이 특정 연산만 처리해주는 오프패스 모델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실험입니다. 분산학습에서 많이 사용되는 올리듀스 연산을 FPGA 닉으로 오프로딩한 실험이고 베이스라인은 NVIDIA의 NCCL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RDMA와 GPU 다이렉트를 사용을 해서 DMA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DMA를 할 때 CPU와 GPU 컴퓨팅 사이클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GPU 메모리가 중간 결과물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FPGA NIC 안에서 원리 주스를 온리 컴퓨팅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모두 다 이 연산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GPU하고 GPU 컴퓨팅 사이클이 소요되지 않고, 그리고 GPU 중간 뭐 결과물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GPU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경우 밴드위스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이제 실험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 밴드위스가 많이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FPGA가 뭐 CPU하고 GPU 개입이 필요 없고, 또 DMA를 할 때 이 하드웨어에서 그 DMA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오버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 FPGA 닉이 성능이 향상이 많이 되었고, 데이터 사이즈가 클 때는 PCI 밴드위스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 때문에 성능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첫 번째 스마트 닉, 그리고 GPU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환경을 첫 번째로 고려한 스마트 닉이고, 그리고 이제 P2P로 GPU와 FPGA 닉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GPU에서 FPGA에게 도어벨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 릴라이블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연산을 오프로딩 하기 위해서 온리 컴퓨팅 모듈이라는 걸 두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연산을 오프로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PGA 닉은 오픈 소스로 풀려 있어서 저도 이제 보고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골라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